2022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지원하기. 어, 노후준비 전문강사는 2021년에 뽑지를 않았어요. 2020년까지는 매년 한 100여 명씩 선발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뽑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모집 공고가 나와가지고 지원하는 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향후에 지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문 강사 모집 안내 이렇게 나오고요. 기간은 지난 수요일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쯤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쯤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발 인원은 120명 내외. 그리고 활동 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요. 1차 서류 심사, 최종 합격은 4월 28일 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요. 세부 내용 들여다보면 지역 전체 인원은 120명인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38명, 북부가 20, 남부가 18명, 그리고 경기, 인천이 29명. 아무래도 경기, 인천이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지 좀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제주도도 2명을 뽑네요. 주의사항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요. 공통 자격 요건 공통에 성별, 연령, 학력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의 자격증 중에 한 개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전문 자격증,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방금 콜라를 먹고 나왔더니 약간 좀 특이 살라 그러네요. 공인노무사,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두 번째 노후준비지원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격증이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원 가능한데 자격증이 CFP, AFPK, 보건교육사 등등 쭉 있고 직업상담사도 여기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사도 좀 많이 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4대 영역에 관련된 자격증. 4대 영역은 여기서 얘기하는 4대 영역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딴 데는 직업까지 포함해서 5대 영역, 7대 영역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4대 영역 관련된 자격증으로 임상심리, 법무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자산관리, 은행 FP, 은퇴설계 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노후준비 전문강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이 있는데 이 우대사항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지난주에 좀 애를 썼습니다. 국제제품 CFP가 있거나 AFPK가 있거나 제가 이제 AFPK가 과거에 있었는데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갱신을 하려고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제가 인증이 만료가 돼가지고 갱신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 강사 신분, 강의료 지급 기준 보면 이거는 강사 신분 프리랜서 강사다. 프리랜서 강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4대 보험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는 이야기죠. 그 강의 인정 기준은 한 강당 60분 이상이고 수강자 10명 이상. 강의료는 한 강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강사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 선발 절차가 강의료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절차는 제법 엄격합니다. 1차하고 2차로 크게 나눠지는데 1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차는 심사 기준이 자기소개서 40점, 강사 업무 수행 계획서 60점 이렇게 되어 있고 결과 발표가 4월 8일, 4월 14일까지 자격증 경력증명서, 강의 교환을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1.5배수를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차 서류 전형이 중요하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2차는 4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2차를 하게 되는데 강의 발표가 10분 강의를 예, 가능하겠죠. 10분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강의가 10분이고 인터뷰 5분. 예,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4월 28일. 그리고 필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합격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에 참석을 해서 1러닝 33시간, 소집 교육이 32시간. 소집 교육은 과거 그 공고 보니까 이 총풍이었던가 거기 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계약은 6월 달에 하겠다. 그래서 계약해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합니다. 선발 지원서 세부 내용을 한번 보면 자, 1지망과 2지망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거주지 기준이 아닌 주요 강의 활동 지역을 기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연락처 등록을 하고 필수 자격증을 이제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문 자격증은 제가 해당이 없으니까 저는 패스. 노후준비 자격증에 제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AFPK,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근데 AFPK는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4대 영역 자격증에 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재를 하면 되고 5대 자격증이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제가 AFPK를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1, 2, 강사 업무 수행 계획서의 1, 2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 각 항목은 반드시 500자 이상을 작성해야 된다. 500자 이상 800자 이내. 이게 쓰다 보면 800자가 훌쩍 넘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서 쓸 필요가 있고, 자, 세부 내용 한번 보면 첫 번째, 공단의 노후준비 민간 전문 강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왜 지원했어? 왜 지원했냐? 그 얘기죠. 예, 뭐 때문에 지원했냐? 돈 벌려고 지원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예, 적정한 사유를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한 평소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근데 제가 막상 그 퇴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까 저는 798자? 예, 거의 꽉 채워서 정리, 이제 800자가 넘은 거를 정리를 한 거죠. 예, 정리하고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위한 전문 강사로서 본인의 역량, 모자라냐? 저는 아시다시피 낚시 잘합니다. 근데 저 낚시 잘해요 라고. 물론 여기 여가도 관련이 있으니까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 강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기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강의 경력에 대해서 작성을 해라. 그래서 강의 경력, 뭐 제가 과거에 뭐 그 강사로서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직원으로 강의를 한 경력이나 이 외부 업체에 강의 나갔던 경력 이런 거를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사 업무 수행 계획서 1, 2가 있는데 1은 전문 강사 역할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 강사 역할이 강의 수요처 개발은 민간 전문 강사 역할 중에 하나다. 역량 있는 민간 전문 강사의 수요처 다변화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쭉 써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할 때를 네가 찾아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내가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4대 영역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오. 근데 여기가 이제 800자 이내인데 이게 쓰다 보니까 800자가 넘어요. 그리고 저는 참조를 한 게 대학교 강사들의 강의 계획서 이런 거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참조를 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작성을 하다 보니까 800자 훨씬 넘더라고. 좀 한 1800자 정도 되면 좀 강의 계획서를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좀 여기는 좀 작네요. 그래서 좀 그 컴팩트하게 잘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참조해야 될 거는 요거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 예, 노후 준비 서비스가 뭐냐, 뭐 종합진단, 종합재무설계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직업상담사 작년 6월이죠. 예, 딴 거. 그리고 옛날에 은퇴설계 전문가 최초 시행될 때 요거 땄던 자격증. 나 이게 이런 데다가 써먹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딸 때는 업무상 필요해서 땄는데 뭐 퇴직하고 나니까 이게 뭔 필요가 있겠나 그랬는데 또 이런데 또 써먹을 기회가 또 생기니 참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수험 번호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최종 제출한 거는 아니고 일단 그 저장하기, 예, 저장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발표가 1차 발표가 이제 4월 8일인데 4월 8일까지 좀 제출하고 기다려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